평화로운 나라 캐나다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풍나무, 나이아가라 폭포, 친절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화로운 나라 캐나다의 버스 정류장과 거리 곳곳에 뜬금없는 광고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 광고입니다. KSS-3,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이라고 쓰인 광고판이 토론토, 밴쿠버, 오타와 시내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어요. 마치 삼성 갤럭시 광고처럼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특사단을 꾸려서 급하게 캐나다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단일 무기 수출 역사상 역대급 규모인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의 운명이 다음 달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6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많은 돈이에요. 이게 한 건에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바로 독일입니다.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전설이죠. 한국 대 독일. 이 싸움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싸움의 본질은 잠수함 성능 대결을 넘어선 국가 대항 끼워 팔기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요즘 무기 수출은 옛날처럼 우리 총 좋으니까 사세요.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나라는 더 복잡해요. 잠수함 사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뭘 보탬이 되게 해줄 건데를 먼저 따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잠수함 12척 사줄 테니 너희 나라는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 독일은 이렇게 나왔어요.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지어줄게. 첨단 원료 기술도 같이 개발하자. 한국은 조선소 현대화 해줄게. 로봇 기술도 공유하고 군용기도 팔게. 겉으로는 잠수함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 경제 동맹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시하느냐, 이게 승부를 가를 겁니다. 그럼 각 나라의 무기는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성능 대결부터 시작할게요. 성능은 한국 압승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캐나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잠수함이 성능에서 독일을 발라버리거든요. 한국이 제안한 KSS-3 잠수함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인데 수직 발사관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속에서 바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순양함급 화력이죠. 반면 독일 잠수함은 이런 최신 옵션이 없어요. 기본기는 좋은데 옵션이 부족한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납기일입니다. 한국 방사는 쿠팡급 배송으로 유명해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칼같이 지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팔 때도 호주의 K9 자주포 팔 때도 약속한 날짜에 딱딱 맞춰서 보냈거든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 해군이 쓰는 잠수함들이 40년 넘은 골동품이거든요. 빨리 교체해야 해요. 반면 독일은 주문하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실제로 독일이 이스라엘에 팔기로 한 잠수함은 예정보다 5년이나 늦어졌어요.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미 군수방위산업동맹을 한국과 맺어야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성능도 좋고 배송도 빠르고 완벽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채점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뭐가 문제인지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캐나다 정부의 채점 방식입니다.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평가할 때 성능은 겨우 20%만 봅니다. 나머지 80%는 뭘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에 뭘 해줄 건가를 봅니다. 이게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줄여서 ITB라고 불리는 항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잠수함 12척 사줄 테니 너희 나라는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 독일은 이렇게 나왔어요.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지어줄게. 첨단 원료 기술도 같이 개발하자. 우리 기술 공유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독일은 작년에 캐나다와 친환경 경제 동맹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이미 경제적으로 끈끈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캐나다 현지 조선소 개보수 사업도 독일 기업이 따냈어요. 성능은 우리가 이겨도 떡고물 싸움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은 손 놓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총력전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올인 모드입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먼저 잠수함 만드는 회사들부터 봅시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았어요. 원래 경쟁 관계인데 이번엔 팀 코리아로 뭉쳤습니다. 둘이 합치니까 캐나다가 원하는 12척을 동시에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지원군으로 들어왔어요. 현대차가 왜 잠수함 사업에? 현대차는 로봇 기술과 수소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로봇 기술로 너희 조선소 자동화해줄게. 수소 에너지 전환도 도와줄게.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 대한항공까지 가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군용기 정비 기술을 앞세워 너희 군용기 무지보수도 우리가 다 맡을게 라며 패키지를 키웠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너희 조선소도 현대화해주고 첨단 로봇 기술도 공유하고 군용기 8기까지 다 해줄게. 3,000톤급 잠수함 12척, 60조 원이라는 역대급 잭폿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짰습니다. 독일의 배터리 공장 공세에 맞불을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행동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산주는 이제 무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첫째, 방산주는 이제 패키지딜 능력을 봐야 합니다. 옛날처럼 탱크 잘 만드니까 주가 오르겠지.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얼마나 다양한 산업을 묶어서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게 승부를 가를 겁니다. 단순 제조를 넘어선 외교전, 경제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한화오션,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현대차까지 엮여 있다는 건 방산 생태계가 이미 종합산업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3월 최종 제안서 제출과 상반기 우선 협상자자 선정 발표를 주목하세요. 이때가 진짜 주가 변동 타이밍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이 우선 협상자다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 관련 방산주들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독일이 선정되면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셋째, 수주 성공 시 K방산은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 파트너로 급부상합니다. 6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한국은 캐나다와 군사뿐 아니라 조선, 자동차, 항공 분야까지 전방위 협력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 팔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능은 이겼지만 떡고물 싸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3월 소식 들려오면 바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